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지난주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 우려했던 대로 세 차례 회담이 모두 그냥 무의로 돌아가서 야, 이게 우크라이나 정말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닌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지난주 그 최대 관심이 이 문제였습니다. 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EU하고 세 번이나 한 주에 만나는 파격적인 주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끝나고 나서 전부 무의로 끝났고 오히려 갈등이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이번 주 들어서요. 상호 공격하는 그런 발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루머까지 있는 건데 러시아가 가짜 군대를 만들어서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런 루머는 좀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러시아의 요원들이 군복을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는 거예요. 예. 가짜로 그 러시아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먼저 러시아 군대를 공격했다라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쌓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루머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런 작전이 지금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고 너무나 우려스럽다라고 발표를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우려스럽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도 이거 완전히 침략 명분 쌓기용이다. 이런 가짜 군대까지도 지금 사실로 확인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백악관에서는 이번 1월 중순이나 길어도 2월 중순 사이에 시작될 것 같다라고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내각의 그 정부 사이트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전부 해킹돼 가지고 상당히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배후로 지금 바로 러시아를 지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킹하고 난 다음에 그 해킹하면은 그 다 마비되면서 화면에 무슨 글자가 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뜨냐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최악을 대비하라라는 그런 글자가 딱 떴거든요. 네. 물론 몇 시간 있다가 지워지긴 했지만 네. 그게 다 캡처가 돼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주 회담이 세 차례 회담 모두 결렬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건 최후 통첩성 발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나토가 러시아가 그토록 그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다. 우리 러시아는 끝까지 이제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곧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거기 이어서 러시아 정부는 가장 그 서방 측이 겁나하는 것이 서방 측이 지금 공격하는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은 바로 경제 제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금융 제재나 수출 금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러시아는 이미 잘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경제 제재는 진짜 러시아 국가가 붕괴하는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런 지옥의 경험도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받아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근데 이번 주 또 한 번 더 기대를 가져보는 게 이번에는 미국하고 EU가 나서지는 않지만 네. 독일하고 캐나다의 외무장관이 잇따라서 이번 주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네.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동시 방문해가지고 독일하고 캐나다가 조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보겠다라고 그게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의 실마리가 풀릴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만은 실제로 유럽이 지금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면은 경제 제재에 들어가면 미국이 경제 제재에 들어가면은 EU가 살짝 걱정되는 게 러시아로부터 너무 천연가스를 많이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3분의 1 이상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중동 국가들에게 EU로 천연가스를 더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방안도 미국이 벌써 중동 국가를 접촉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사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정말 국제 뉴스에서 안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이전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좀 걱정도 되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대러시아주의, 대러시아 과거의 러시아 영광을 부활시켰다 얘기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카자흐스탄 최근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단 4일 만에
동식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걱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미중 갈등 뭐 그동안 저희 시간에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작년에 양국 간의 교역은 또 크게 늘었다면서요. 근데 특히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라고 해. 미국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투고 네. 또 코로나 사태도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교역량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게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데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실제로 교역액은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2021년 작년에 전체 교역액이 약 7,60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800조 원 정도입니다. 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그럼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한 총액이 한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3조 3천억 달러 중에서 미국하고만 교역한 것이 한 7,600억 달러 정도니까 5분의 1 정도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되는 거거든요. 진짜 주요한 교역 국가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또 보복 관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복 관세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고, 근데 아까 그 자글자짐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수치는 이렇게 한 7,500억 달러 교역을 했는데 누가 더 흑자를 받냐가 훨씬 네네.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게임이 안 돼요. 그 대미 중국의 무역 흑자가 4천억 달러거든요. 사상 최대입니다. 네. 그러면 7,600억 달러 정도를 교역을 해서 4천억 달러를 흑자를 봤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것은 1,800억 달러고요. 네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것은 5,7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무역 불균형이 뭐, 엄청나네요. 엄청 수출하고 네. 조금 수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흑자가 약 8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흑자가 470조 원이니까 반을 훌쩍 넘어. 반을 훌쩍 넘어가는 야, 이러면은 뭐 갈등이 있어도 네. 결국 미국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건 없이는 못 살아. 그렇죠. 약간 이렇게 네. 속으로는 굉장히 자신감도 갖고 야 아무리 뭐 갈등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가겠어. 그렇죠. 라고 그렇게 자신감 갖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우리 학자들이 아. 쓰는 용어가 중국산 제품은 대체 불가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아무리 갈등을 일으켜도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이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복 관세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네. 그토록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중국 물건 뭐 이렇게 관세하고 수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 예예. 보복 관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실패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바이든 대통령 참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러시아, 중국. 자 이번에는 화상으로 하는 다보스 포럼이 오늘 개막이 되는데 늘 이제 주요 논의 대상이 무언지가 네.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보스 포럼 원래 지금 하얀 눈이 내리는 그런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조그만 이게 스키 리조트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년 1월 저희 그 국제관계학자 다른부터 경제학자 1월달에 이 다보스 포럼 보는 것이 상당히 큰 재미였고 네네. 올 한해 세계 경제를 예측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취소됐어요. 네 맞아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네. 취소됐고 올해도 여름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 안 하고 올해 여름 연기하면 1년 반 동안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월에 화상으로 일단 개최를 합니다. 예예. 그래서 아젠다 2022인데 주요 논의 예상은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차단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협조, 그다음에 세계 경제 회복 어떻게 할 거냐. 요 세 가지 주제가 이제 주요 아젠다로 얘기되는데 그럼 누가 참여를 해서 화상이지만 네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단연 지금 가장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 최근에 금리 문제, 그다음 모디 인도 총리 기후 변화 문제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네. WHO 사무총장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연설이 중요한 것이 지금 너무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 절대로 지금 수출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예정되어 있어요. 뭐라고 언급할 것인지 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유, 굉장히 예. 강력하게 뭐. 이건 철저한 차별이고 철저한 보호 무역이 아니냐. 예, 오히려 그렇죠. 미국이 너무나 보호 무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라고 인권하고 무역하고 정치하고 무역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정치하고 무역 연계시키는 거 그런 게 연계하지 말라라고 공격을 할 거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중국의 일종의 소프트 파워 이미지를 개선시키려고 네. 우리 중국이 저개발 국가에게 백신 공급을 한 것이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라는 것을 상당히 공식적으로 강조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만 지원한 백신이 1억 8천만 도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관심 있는 것이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그 영토 갈등이라든지 남중국해 갈등, 그다음에 인도의 모두 총리도 참석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중국하고 인도 국경 문제, 국경 분쟁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언급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럼 바로 다음에 연설할 거로 예상이 되는 모디 총리의 반응은 과연 뭐라고 할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 WHO 사무총장 거브로 요수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왔던 것이 백신 분포, 백신 접종에 대해서 너무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국하고 빈국하고 예.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연설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주말에 이거 소식 다들 접하셨을 텐데 통가 해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일본, 뭐 뉴질랜드, 호주, 미국 전부 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있었지. 이거 화산 그 폭발 규모도 엄청났는데 네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큰 규모로 그 확인이 되는데 네네. 만 킬로 떨어진 알래스카에서도 그 폭발 소리가 들렸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통가 자체에도 지금 뭐 당연히 그 응급 저 비상 조치가 취해지겠지만은 네네. 일본이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지난 주말에 완전히 그 비상이었어요. 네. 쓰나미 네네. 경보를 발령을 하고 가장 인접하다고 보는 뉴질랜드의 그 저신다 아던 총리가 나와가지고 뉴질랜드는 우리 수도 한복판에도 큰 피해가 일어났다. 통신회선이 전부 다 두절되고 1.2m 쓰나미가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다. 이런 그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통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 추측이 되는데 아직 정확한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인구 10만 명의 섬나라 이 국가 그러니까요. 통가에서는 엄청난 피해다라는 것만 나오고 있지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연락이 두절되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라 것은 인접 국가인 뉴질랜드나 호주가 헬기를 보내갖고 네. 사진을 찍어서 통가 섬나라에 이 정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 보도밖에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반응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뉴질랜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일본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네네. 8개 현에 23만 명을 피난하라고 지시를 바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경보 발령이 이 통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너무 늦게 경보 발령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그렇죠. 네.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일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저렇게 멀리 떨어진 통가에서 남태평양에서 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해저의 화산 폭발은 크게 먼 나라까지도 가기 때문에 일본이 1960년도에 칠레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틀 뒤에 4m짜리 쓰나미가 이틀 뒤에 일본을 덮쳐갖고 140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대해서는 너무 조치가 늦었다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긴장 상태겠네요. 네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네. 이틀이니까 아직 뭐 이틀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테니스 월드스타 조코비치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 오픈 추방이 됐다. 호주 오픈에 참석을 못하고 호주 법원에서 이제 추방 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짧게 짚어주시죠. 테니스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거기 가장 슈퍼스타가 조코비치입니다. 네. 그런데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왜 안 맞았냐? 그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요. 네네. 걸려서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호주 정부에서 추방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호주를 방문하지 말라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니스 팬들한테는 너무 실망스럽겠습니다. 예. 근데 호주는 지금 뭐 이런 백신 패스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예. 조코비치가 이렇게 눈으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마스크 끼고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공항으로 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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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도 또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쳐야 되겠네요. 마스크